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은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 ODM, 그러니까 고객사 브랜드를 달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전문 기업이죠. 바로 진코스텍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하이드로겔이라는 소재가 피부에 착 달라붙고 유효 성분 전달력도 좋아서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잖아요. 저는 진코스텍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시장 선점 효과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코스텍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경쟁 심화 문제라든가 또 이 생산 능력의 한계, 이런 성장통에 좀 더 주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코스텍은 2010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15년 차 기업인데요. 하이드로겔 마스크 이 한 분야에서 정말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뷰티 기업들이 먼저 찾는 그런 핵심 파트너로 성장을 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인력의 20%,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이게 연구개발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제품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따라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이라던가 공정 효율화 이런 걸로 이어져서요.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도 좋고 품질 우위도 동시에 가지는 그런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그 마블 캐릭터 모양 아이패치 같은 거, 이런 글로벌 독점 포뮬러 제품이나 또 홈쇼핑에서 완판 기록 세운 하이브리드 마스크팩 같은 혁신 제품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드로겔 시장 자체가 2033년까지 무려 6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란 전망이 있어요. 정말 유망한 시장인데 진코스텍은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매출 231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연초 목표했던 매출 400억 원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벌써 25%에 달하고 미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꾸준히 확장 중이고요. 또 100개가 넘는 국내외 인디 브랜드 고객사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기반도 다졌다고 봅니다. 대표이사의 상장 의지도 강해서 이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네, 말씀하신 기술력이나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하이드로겔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미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코스텍이 과거에 누렸던 그런 설비 우위는 이제는 좀 예전 같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품질이 뛰어나다고 해도 경쟁사들이 막대한 물량으로 밀어붙일 때 가격 경쟁력까지 항상 지킬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생산 능력이에요.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주간 나간 풀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뚜렷한 증설 계획은 잘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있는 공장 부지에도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신규 주문은 석 달, 재주문도 2달이나 걸리는 이 긴 리드 타임, 이거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고객사 구성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상위 10개 정도의 인디 브랜드가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구조거든요. 이건 특정 고객사가 좀 어렵거나 발주량을 줄이면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최근 주요 고객사 중 한 곳 매출이 좀 줄기도 했고요. 해외 시장 진출, 물론 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형 글로벌 브랜드와 직접 제품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중간 벤더를 통하거나 아니면 인디 브랜드 위주로 수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은 아직은 좀 더 다져야 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드로젤 제조 방식의 표준을 처음 만들고 시장을 이끌어온 게 바로 진코스텍이거든요. 경쟁사들이 결국에는 진코스텍 방식을 따라오고 있다는 점, 그 자체가 기술적인 어떤 우위, 해자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꾸준한 R&D 투자가 이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더 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우위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생산 능력을 확 키우고 가격 경쟁을 아주 심화시킬 때 과연 그 기술 우위 하나만으로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시장은 품질과 가격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생산 능력 한계, 네, 그 지적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성장세가 이렇게 뚜렷하고 또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어쩌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임대 공장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외주 생산 같은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긍정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증설 계획이나 어떤 대안 마련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를 넘는 가동률하고 이 긴 리드 타임은 매우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급증하는 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게 찾아온 성장 기회를 그냥 경쟁사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100개가 넘는 인디 브랜드 고객사, 저는 이게 특정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시장을 꾸준히 개척하면서 고객 기반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계속 다변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100개라는 숫자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그 소수의 핵심 인디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위험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대형 글로벌 뷰티 기업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 구축 속도가 좀 더디다는 점입니다. 인디 브랜드 중심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질적 성장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진코스텍은 앞으로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이 하이드로겔이라는 유망 시장에서 다른 곳이 따라오기 힘든 기술력과 꾸준한 혁신, 그리고 개선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잠재력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진코스텍이 가진 강점과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화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생산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소수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하는 그런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시각을 통해서 진코스텍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하이드로겔 시장의 강자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 경쟁 심화와 내부 역량 강화라는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진코스텍의 향후 행보, 그리고 이들이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